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TV입니다. 예, 제가 4월 8일 영원부터 주식 투자 플러스 일당 플러스, 자, 4월 8일부터 영원으로 시작해서 주식 투자와 일당 근로소득 그리고 부수입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매를 하는 부분인 건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매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 텐데, 이런 레버리지를 누군가는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책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이 있습니다. 예, 금융책도 있고요. 주식, 투자, 자, 책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예? 개인에게 지식을 줍니다. 예? 책이라는 거는 어떠한 금융책과 주식 투자의 이런 관련 서적들은 개인에게 지식을 주게 돼요. 예? 제가 이 말씀을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자, 책이라는 건 합법도 가르치면서 불법도 가르칩니다. 즉,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자,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죠. 예? 이런 어떠한 책이나 금융교육 책이나 어떤 금융 관련 서적이나 여러 가지 이 인생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해 주지만은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이 책이라는 것 자체를 이용을 해서 때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이 책에 대한 정보와 어떠한 영감을 이용을 해서 불법을 할 수도 있고 합법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잘 쓰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 지식이라는 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거는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경제와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이 똑같은 지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같은 지식인데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안 좋게 이용을 하게 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제가 벌써 한 3년 정도 넘게, 3년 넘게 지금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3년 정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1편부터 지금 1600 땡땡 편까지 1편부터 1600편까지 주식 등 인생 브이로그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유튜버가 제 유튜브 채널이, 즉 저만의 어떠한 주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정보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되게 많이 다루었어요. 때론 군매도나 숏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주거래나 뭐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 매매 같은 부분도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용 미수,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용을 하는 이제 신용 매매나 아니면은 이제 세력들도 물리게 됩니다. 예, 작전 세력들도 물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이 주식을 손실을 안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영상에 올렸었던 부분 같은데요. 자, 이런 지식들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좋은 지식이 돼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은 1편부터 1600편에 금융책과 같다 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책이 곧 저의 유튜브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매매들이 누군가한테는 이로운 투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걸로 이용을 해서 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버 같은 경우는 금융책과 같다. 양날의 칼이다. 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막 레버리지 쓰고 하는 부분들이, 신용 미수 막 몰빵하는 것 같은 매매들이 지금 원래는, 자, 금융권에서는 레버리지를 고위험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레버리지 매매를 거의 전문가, 레버리지 매매는 거의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매매이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신용과 레버리지 매매를 진짜 많이 해요. 증권사들은 진짜 거의 맨날 매매를 신용으로 할 정도로 신용 매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 모르겠어요. 금융권들이 지금 자꾸만 뭐 3배, 2.5배 레버리지, 뭐 CFD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 계좌로도 CFD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CFD 계좌만
레버리지 3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미수까지 쓸 수가 있다라면은 3거래일이지만은 3배를 쓸 수가 있거든요. 미수도. 굳이 CFD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정 자산이 500만 원이에요. 500인데 자, 주식을 얼마를 매입했냐? 1,5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1,50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일단 여기 밑에 부분은 수익권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실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익과 손실 합해서 수익률,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5%가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0에서 400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한 7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700만. 여기서 700만원이고 여기서 700만인데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평균선이라고 치고요. 보합이라고 치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보기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수익률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초반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원래 수익권으로 돌아갔었다가 지금 주가가 손실이 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수익이고요. 반면에 여기 부분은 손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약 700만원 정도가 지금 약 1500만원어치 약 3배 레버리지거든요. 자, 3배 레버리지예요. 3배 레버리지인데 자, 여기서 오게 되면은 비중 관리라는 걸로 해야 됩니다. 비중을 관리를 해야 돼요. 왜 비중을 관리를 해야 되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더 빠졌을 때 올라가면은 다행인 건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 건데 빠졌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비중 관리라는 거는 주가가 빠졌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요 정도 왔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매도. 기존 물량을 매도를 하고 여기서 수익 나 있는 부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나 있는 거는 수익은 존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존 거를 손절하고 여기서 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재매수. 여기서 재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여기 있었던 물량은 손절 처리를 해서 손실 0으로 맞추고 여기서 주가가 다시 빠지면은 수익은 줄어들게 되죠. 수익은 줄어들게 되지만은 주식을 여기서 더 샀기 때문에 비중은 올라간다. 예.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레버리지 매매나 어떠한 이제 이 매매를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즉 빠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700이 물렸어요. 700. 여기서 700이 물렸어. 여기서 700을 사. 그래서 여기서 왔으면은 700만을 손절을 쳐요. 손절을 치면은 이 700만 원은 수익이 된다는 거죠. 자, 700만 원을 사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여기서 700만 원을 더 사가지고 약 1,4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1,400만 원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나는 기존에 있었던 700만 원을 매도를 하면은 여기서 있던 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된다 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매를 레버리지까지 땡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물렸는데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이쯤이면은 주가가 반등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신용이나 뭐 주담대를 받는 거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현금으로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떨어졌을 때 신용이나 주담을 써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시 반등이 오면은 현금을 매도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레버리지 돈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신용 이자를 내게 됩니다. 신용 이자를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용을 현금으로 상환을 할 거고요. 신용을 상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미수 세배를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금으로 상환을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미수 세배를 씁니다. 방법이라는 게 진짜 되게 많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되게 다양해지는 건데, 자, 신용을 매수해서 물렸으면은 이거를 현금을 상환을 해서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반등이 오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수 세배를 써가지고 평균 단가, 여기서 물렸었던 평균 단가, 여기서 샀던 평균 단가의 반을 거의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해서 레버리지 신용 미수를 쓰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확 낮춰져요. 평균 단가가 확 낮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반등을 해도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되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 미수를 어떻게 쓰고 뭐 신용을 어떻게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주식 담보, 그러니까 주식 담보로 매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신용 미수를 해서 하는 매매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단기로 적용을 하냐, 단타로서 신용 미수를 적용을 하냐, 아니면 장기 투자로서 신용 미수를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기간적 시간적 이자 비용이 되게 달라질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좋은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레버리지 매매를 해서 누군가한테는 좋은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레버리지 매매를 부추겨서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양날의 양날의 칼과 같다. 예. 거의 대부분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거의 금융, 증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패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과 방식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세 매매, 뭐, 눌림목 매매, 진짜 되게 많은 매매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매매, 모든 매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거는 돈의 크기예요. 예? 자, 지금 제가 500만 원 갖다가 주식을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5억이나 이 주식이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갖다가 매매를 하는 거와 5억으로 매매하는 거와 50억 매매. 자, 500만 원으로 매매하는 사람과 5억과 매매하는 사람과 50억을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500만 원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되게 짧단 말이에요. 돈의 액수나 수익금 자체도 적기 때문에 자, 500만 원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약 5억 정도가 되면은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를 나눠서 이 단계에서 1,000만 원, 저 단계에서 저 가격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50억 갖다가 매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50억을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에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을 사는 것 자체도 힘들다. 음. 자, 주식을 사는 것도 힘들고 파는 것도 힘듭니다. 이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보통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5개월 뭐 6개월 이렇게까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거래량에 맞춰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거래량 자체가 따라주지가 않는다면은 주식을 또 매입하는 부분도 힘든 부분인 거죠. 예. 뭐 주가가 올리는 것 자체는 주가가 오르는 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량이 받쳐주지가 않으면은 주식을 사기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도 거래량이 작아가지고 아니 매수를 하는데 이 다른 계좌 걸로 매수를 했다가 이 바로 매수 상위가 찍혀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NH투자증권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으면은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제 이 매수를 걸어도 매수가 체결이 안 됩니다. 밑에다가 깔아놔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리고 또 이제 찍히면은 이제 체결이 되면은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상위로 찍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딱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저 계좌가 야 매수 상위로 딱 찍혔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이 회사마다 주 거래 자기 주식으로 이제 거래량을 조금 늘리는 그런 계좌들이 있는데 그런 계좌들 말고 뭐 뜬금없는 뭐 카카오증권 뭐 요런 뜬금없는 그런 증권사가 딱 보이면은 그 계좌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주식을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판을 오목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목을 이렇게 뒀어. 그러면은 나는 방어를 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방어를 해. 나는 다시 공격을 해. 그리고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하려 그러면은 포지션을 바꿔서 또다시 제가 방어를 하고 다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한 번에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간과 기간을 봐가면서 여기서 샀으면은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거를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곳에다가 이제 팍 매수해가지고, 단타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상대방이 주가를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까지 내려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또 측정을 해서, 방어를 하고, 평단을 낮추고 제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전략이 없이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손실을 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분 30분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융자와 대출 현금을 이용을 해서 총 해서 1,500만원 해서 추정 자산은 500만원인데 매입 금액은 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약 1,5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이 가격에서 만약에 하한가가 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 자산이 아무래도 빵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거를 왜 감안할 수가 있냐? 그 부분은 제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기업의 미래 가치와 적정 가치 그리고 앞으로 흑자인 기업을 사는 게 좋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적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 정상 운영 회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유보율이 많은 그런 회사인지 체크를 해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매매를 하되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그런 매매가 되었으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용량이 30분 정도기 때문에 이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제 영상을 좀 올리면서 제 유튜브 초반맨 댓글에 뭐 항상 열심히 한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조금 아직 뭐 5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유튜버지만은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500명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약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식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예, 좀 한 15년 정도 되게 오래 됐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생활하면서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유튜브로서 계속적인 활동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좀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접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유튜브를 접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본인이 투자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고 하면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고 언젠간 좋은 투자자의 모습으로 복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 TV였습니다.